2번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이쪽이 사진이 잘 나와. 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네, 안쪽으로 그쪽에 좀 써주시려고요? 써주시려고요? 네, 거기 조심하시고 컴퓨터를 좀 조심하세요. 네. 네. 앉으시죠 뭐. 이제 잘 앉아주세요. 우리 저 사회하는 우리 박완희 의원님이 봐주시는데요. 오늘 먹을 거 준비해 주신 윤지혜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잘 먹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요 의자 더 있으니까 안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오랜만에. 네, 저 안쪽으로 저기 없네. 들어가세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 오늘 일정이 2시에 국회에서 또 행사가 있으시네요. 여기서 빨리 마치고 올라가게 해드려야 중간에 점심이라도 드시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유동철 후보님과 우리 충북 당원들 간의 간담회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저기 안쪽으로. 예. 유동철 대표님 제가 잠깐 소개 드릴게요. 다들 아시죠? 네. 예. 우리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이제 1월 7일 날 끝나는 이재명 정치학교, 그냥 저희끼리니까 뭐. 이재명 정치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 인재영입 18호로 지난 총선에 도전을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거기는 쉽게 될 때가 아닙니다. 부산이라 좀 쉬운 쪽이 아니라서 낙선을 하셨지만 여하튼 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친명 조직들을 열심히 이끌고 계신 유동철 최고위원 후보님을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예, 또 기본사회 전문가이시고요. 일단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 좋게 또 교육 1번을 뽑았습니다. 교육 1번은 잘 안 떨어진다 건데 그죠? 민주당은 영원한 교육 1번입니다. 제가 잠시 제 지나간 이야기에다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거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민주당하고 인연을 맺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장애 차별금지법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빈부격차 차별 여기 아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자문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하고 인연을 맺었고
제가 2001년도에 동의대학교 교수로 갔으니까 한 동의대 교수 재직하는 내내 민주당을 위해서 뭐 정책 개발하고 공약 만들고 뭐 그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제가 도와드렸고 뭐 이래저래 이제 계속 해왔어요. 해오다가 2014년에 누가 저 정책 자문을 좀 해달라고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2014년에. 근데 무슨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처럼 뭐 계속 대통령 거만 자문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달라 해서 이거 뭐지? 이러고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재명이래요. 그래서 그때 잠시만요. 제가 한번 좀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쭉 생각해보니까 너무 훌륭한 정치인.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서 사회복지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뭐 이제 사회복지 예산 정액 운동, 공무력 확충 운동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하면서 성남시립의료 만드는 운동을 쭉 하고 그 뒤로도 뭐 이런저런 무상교복부터 뭐 시민의료부터 이런 것들 쭉 하고 계셔가지고 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정치를 하고 시민들 속에서 주민들 속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야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다. 대한민국이 참 찾아보기 힘든. 근데 왜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산인데 저한테 정책 자문을 해달라 그러지? 주변에 많을 건데 그때 느낌이 이분이 꿈이 작은 분이 아니구나. 큰 꿈을 꾸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정책 그 뒤로 이제 정책 자문 뭐 이래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기본사회 관련된 공약을 정책을 많이 하셨잖아요.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그런 거 이제 정책 자문도 해드리고 이러다가 2000 이제 그 대선에서 이제 이 중량급 있는 후보로 나섰던 게 2022년 그때 이제 후보로 해서 이제 당선 다 될 뻔했잖아요. 될 뻔했는데 그때 제가 계속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쪽으로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기본소득이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 그때 계속 기본소득 이야기로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핵심 브랜드는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기본소득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하는 단신대 강남구 교수님 위원장을 맡았고 제가 이제 간사를 맡아서 공약을 쭉 만들어요. 그때 기본소득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계속 스터디 했던 팀들이라서 그래서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본부에다 딱 토스를 하면 정치본부에서 공약 발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본소득 너무 부담스럽다. 잘못하면 평가 까먹는다. 이래가지고 공약을 계속 발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강남구 교수님한테 위원장님 후보님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기본소득 공약 발표 안 해주면 우리 다 짐 싸서 집에 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진짜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님이 직접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를 하신 거죠. 그게 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한다. 그거 말고 공약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만 이제 공약 다른 건 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공약을 했습니다. 했고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공약은 이번에 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받으셨죠? 네. 뭐 하셨어요? 받아가지고? 살림 잘 있었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내년에 끝나와요. 물론 끝나와야 돼. 애들 학용품 고기를 많이 사 먹어요. 학용품. 안경 사고 안경. 아니 우리 그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뭐 청년기본소득 실험 배당 경기도 쭉 해오셨잖아요. 해오시고 또 외국에도 지금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쓸 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쓴 게 안경수. 이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 평소 때 조금 하고 싶었는데 좀 여유가 조금 없다. 근데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이거 하고 싶다. 그런 걸 주로 합니다. 기본소득 그냥 막 술 먹고 다니고 잘 이렇게 잘 안 해요. 실제로 외국에도 이렇게 기본소득 지급을 하면 주로 하는 게 뭐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병원 가서 좀 검진 한번 받고 병원 검진 받는다 이런 걸 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도 좀 여유를 가지고 내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그런 효과들이 막 있어요. 이거는 전국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은 엄청나게 풍성해진다. 다만 이제 남들이 뭐 이렇게 재원이 어떡하냐 막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재원은 또 만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약 발표를 좀 못하는 거예요. 재원 만드는 방식이 좀 세금 체계를 많이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세금 체계를 바꾸면 저는 세금을 정해 간다고 안 하고 세금 체계를 개편한다. 세금 체계를 개편해서 만들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 이번에 25만 원 이거는 우리 대통령님이 은근슬쩍 기본 소득을 은근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기본 소득 한다고 안 하고 요거를 정기적으로만 하면 이게 기본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25만 원 준다 해서 국힘당 쪽에서 많이 반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받아갔어요. 부산에서 왜 기본소득 처음에는 전 국민 다 주고 그다음 90%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10%왜 우리는 안 주냐고 얼마나 따지는지 그때 국힘당 지지자들이 아니 국힘당에서 계속 기본소득 받냐고 그러니까 다 못 주죠. 반대 안 했으면 다 100% 줬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할 정도. 그래서 정말 기본소득은 지급을 하고 나면 사람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소득 이제 분과에서 간사를 맡고 어렵게 그렇게 돌파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저는 막판에 진짜 골든 크로스 있으면 당선될 줄 알았어요. 당선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뭐 세발이 피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순환을 진짜 이게 그때 순환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나요. 진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듯한 그 정도의 이 순환을 뭐 정치 테러뿐만 아니고 뭐 사법 테러 그다음 나중에는 뭐 목숨을 잃을 뻔한 물리적인 테러까지 너무 마음이 정말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저 어릴 때 그 손흥민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려고 이 양반이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서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데 그걸 보고서 너무 참지를 못해요. 근데 공부가 안 돼. 늘 이제 보통은 이제 정책 자문 하고 학교 돌아가서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도 못 쓰겠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또 내 마음이 학생들보다는 여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진짜 옆에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여유가 되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직접 뭐 정치까지 포함해서 직접 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러저런 어려운 것들 나마 진짜 옆에 집에 가서 진짜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마침 총선 때 뭐 국민 추천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니 한번 해라. 한번 해보자 이래서 막 추천하고 마침 또 그때 당대표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본소득 한 사람을 좀 찾아라라고 이제 근데 인재위 간사가 김성환 지금 환경부 장관 같은 김성환 장관 계속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영입인재가 됐습니다. 영입이 됐고 영입인재 발표하기 전에 어디 출마할래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서 학교도 다 다니고 공부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오랫동안 시민활동을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했던 게 뭐 장애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다 해결되도록 했던 뭐 그런 활동 좀 부산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부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바꾸고 싶습니다. 부산을 돌파해야 우리 민주당이 진짜 전국적인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산에 자신이 있고 부산은 워낙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부터 학교 뭐 동문들까지 다 있으니까 부산에서 내가 돌파해 보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지역구는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자, 상의를 해보자 이러고 하는데 이제 몇 번 좀 있다가 하여튼 불러서 갔더니 부산에 제가 그때 이제 지역구는 어디가 아프냐를 처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면 좋겠지만 부산 전역 다 괜찮다. 다만 사지로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지라는 거는 민주당 배치 달고 가면 생존율 제로인데 가면 무조건 죽어서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구청장도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도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나 그런
그게 사지 제 기중에.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불러 수영 우선 수영부에 가면 어떻겠냐 아니 수영부는 사진이 아니 제가 사진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수영 사진인데요. 수영부는 정말 국회에 한 번도 당선된 적 없고 구청장도 한 번 당선된 적 없고 2018년도에 우리 민주당 바람이 확 전국적 다 일었잖아요. 그때 부산에서 딱 세 군데가 비켜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지에서 좀 너무하다 생각이 영입 인재인데 사진을 보내는 거죠. 영입 인재들 보통 당선 좀 될 만한 데 주로 보내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했더니 장해찬이 거기 후보로 확정이 될 거다. 장해찬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장해찬이 막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호위무사 자체하고 온갖 오도방정 다 떨고 막 엄청나게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얄미운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저도 이렇게 장해찬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장해찬은 교수님하고 좀 캐릭터가 좀 대비되고 교수님이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비된 캐릭터라서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장해찬 한번 잡아달라 그래서 장해찬 잡아달라는 말 때문에 제가 1분 만에 오케이 했어요. 내가 미쳤지. 그때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됐어야 되는데 장해찬 잡아달라 해서 예 가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장해찬 잡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내가 정리를 해주고 싶은 내가 당선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는 놈들을 좀 정리해주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을 딱 1분 만에 영입 인재들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선될 만한 데를 보내거나 당선될 수 있는 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당에서도 그러고 본인들도 그러고 떨어지고 나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다음 총선 때까지 못 살아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간다 그래서 이제 갔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해찬 괴롭히기 온갖 서로에 있는 거 다 꺼내 공격하고 뭐 우리 저 선거 사무실에 이제 벽보도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장해찬을 제가 막 누르는 막말하는 누구 장해찬 누구 이런 그림 것을 붙이고 교회도 장해찬이 다는 교회 따라다녀요. 그래서 장해찬 잡는다 이런 그래서 결국 장해찬 잡았어요. 장해찬이 이제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잡았어. 후보 등록 기간 딱 끝나고 잡았어야 되는데 후보 등록 기간 이틀 전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천 취소가 돼버리고 갑자기 다른 대타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구는 국힘당 깃발 들고 오면 무조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격거리가 별로 없어. 공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논설인 이제 언론인 출신에 그냥 별 활동을 안 한 사람이라서 공격거리 없으면 그냥 무조건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당에서 좀 미션을 성공했다. 장해찬 잡았다. 그래서 나는 총선에서 내 목표를 다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떠벌리고 다닙니다. 하여튼 총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탄핵이 내란이 일어나고 탄핵에 성공하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시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인 거라서 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래서 대통령 당선 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기본사회 이쪽에 이렇게 늘 제가 생각하는 그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기본사회다.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의하는 기본사회 정의입니다. 요거를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난 2020년 대선 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 것처럼 기본사회라는 말을 지금 꺼내지를 못해요. 공약집과 국정과제에도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된 게 다 떠져 있습니다.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워낙 뭐 외교, 국방, 경제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기본사회에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할 틈도 없긴 하지만 기본사회가 여전히 반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 이제 민주당 안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려들이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꿈꿨던 기본사회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는 무조건 우리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던 기본사회를 힘있게 추진하고 기본사회가 되면 지금 일 잘하는 대통령 수준을 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같이 겪고 고민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 세종대왕, 정조대왕 같이 개혁과 국민에 대한 사랑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종대왕, 정조대왕 같은 경우. 그래서 기본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지방선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이 완전히 되는 우리가 뭐 정당 해산도 할 수 있지만 정당 해산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을 국민의 손으로 응징을 하면 정말 이게 내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도록 싸그리 없애야 됩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입니다. 내란을 국민의 손으로 우리 국민의 힘을 처단하는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서식지 마지막 서식지가 어디죠? 영남입니다. 영남 국힘당이 다 영남 지역 다른 데는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다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남아있는 지역 영남 지역 강원도 이쪽입니다. 이쪽을 우리 지방선거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진짜 국민의 손으로 내란을 청산하는 역사적 계기가 된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영남 지역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떼어줄 수 있는 이제 이 장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시당위원장 나가려고 교수가 뭐 정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잘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냥 마음이 딱 뜨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좀 욱하는 게 있거든요. 욱하면 막 해요. 평소 좀 차분하다가도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막 일을 저지르고 이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위원장 선거 내가 나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를 보궐선거입니다. 원래 그 시당위원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시당선거 나가지고 이제 보궐선거 이제 제가 이제 입후보를 하려고 등록을 했는데 이제 중앙당에서 면접을 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 되지 왜 면접 보나 이러고 이제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 보는 과정에서 아마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강특위 지금 조직사무부총장을 하고 있는 문정복 의원님이 이제 부위원장인데 조강특위 부위원장인데 저한테 이렇게 앉자마자 딱 질문하는 게 누구 아냐? 그래서 압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실이 유동철을 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느냐? 그래서 아니 그런 사실이 없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일이 이틀 전에 이 사람이 우연히 이제 부산이 집이라 부산에 왔다가 그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을 잠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우리를 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가지고 하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대통령실에도 유동철 미는 사람 있다. 요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쪽 캠프에 전달이 되고 저쪽 캠프에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 막 이 중앙당에도 막 이런 일이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러고 이야기를 올려보낸 겁니다. 올려보냈고 그걸 이제 문정복 의원이 받아서 그렇게 선거가 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는데 처음 있는 일이고 들어본 적도 않았어요. 단순한 해프닝이고 그런데 어쨌든 야 부산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니만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뭐 대통령실 팔아놓고 발뺌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분위기를 몰아가다 그래서 근데 너무 기분이 아니 내가 시당위원장 후보로 나온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을 그렇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뭐 이런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열 안 받겠어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했다는 말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당신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선의의 피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선의의 피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컷오프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컷오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그때 회의록 다 공개해라. 회의록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하고 처음에 그걸 요구를 했는데 회의록 이게 없어요. 중앙특위는 회의록 결과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회의 과정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뭐 내용이 없다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이제 회의록 공개와 진상규명, 그 다음에 당 대표의 사과, 그 다음에 문정부 의원의 중앙특위 부위원 사퇴,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산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아니 왜 그랬냐면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문정부 의원이 이제 중앙특위 부위원 조직 사무부총장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 조직을 다 관장하는 사람. 조직부총장이 쟤 안 돼 이러면 진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있는 자리인데 이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가 평소 때 늘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완장 찼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럴 때 못 참아요 진짜. 다른 건 다 참는데 제가 좀 순하거든요 원래. 되게 순합니다. 유하고 사람들 말 잘 듣고. 우리는 우리 동생들이 저한테 막 야단치고 그래요. 우리 수행하는 친구 쟤들이 아우 부모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오면 제가 못 참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게 우리 제가 우리 형제복지원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하나 이게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대통령 영입인제잖아요.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안했는데 우리 저 체포개 동의안 이거 막 그때부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최전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조직의 대표란 말이죠. 근데 그 조직의 대표이자 대통령 영입 인재를 컷오프 시켰다라는 거는 이걸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님한테 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입 인재를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그래서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아주 결연하게 막 좀 울먹울먹하면서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서울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 이제 시간을 딱 잡고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 잡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조성길 사무총장 연락이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기자회견 하기 한 30분 전에 보자. 그래서 이제 한 30분 만났는데 만나니까 좀 잘 몰랐다. 우리 문정모 의원님도 잘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유동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성현 사무총장은 직접 사과를 했고 미안하다. 여기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기자회견은 하루 연기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거는 당 대표님이 이거 사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통과시킨 게 당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몇 번의 최고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뭐 통과시키자 해서 통과시켰으니까 그 사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정복 의원은 진짜 그래도 나한테 모멸감을 주는 그리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지역위원장을 컷오프 시키는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앙특위 부위원장 여기서 사퇴하라. 그 다음 재발방지 대책.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요거를 이제 요거의 요구였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루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했는데 연기하고 나오니까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주셔가지고 당대표 특보자를 주겠다. 저희 좀 정리하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리하자. 그래서 근데 당대표 특보하고 제가
제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제가 기껏 문제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전혀 아닌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야 뭐 좀 당대표 특보를 받으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제도적이고 시스템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그거는 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절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은 문정부 위원장한테 아직 사과 안 했고 당 대표님은 유감 표명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문정부 위원장 사퇴를 했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간다고 사퇴하셨어요. 저한테 당직은 사퇴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오케이. 우리 또 국회 일정이 있다고 좀 빨리 좀 진행하라고. 맨날 저렇게 잔소리 한다니까요. 우리 저. 네. 그래서 몇 킬로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적이기도 하고 좀 제도적인 거 바꿔야 된다. 조항특위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몇 분이 다음에 그 지방선거 때문에 최고위원에 사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럼 최고위원에 도전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 안에 아직 비민주스러운 이런 공간들이 남아있다. 시스템과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렇게 비민주적인 것들이 지방선거 공천이나 뭐 이런 이제 경선이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최고위원 후보까지 서기가 진짜 숨가쁠 정도로 주의사를 다 지금 뭘 그렇게 이렇게 이 번개불에 콩고가 먹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냐고 이렇게 걸어와서 온 겁니다. 온 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민주당이 조금 더 좋은 정당 정말 민주당원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정당이 우리 만들고 싶고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좋은 후보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면 제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고위원에 출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영남에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되는 선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동서갈등 없는 전국 화합의 공단. 노무현 대통령님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영남에서 뿌리를 내는 전국 정당이 되겠다라고 해서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정당 특별 추진위를 만들어서 진짜 이걸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정당을 하고 싶은 완성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이번 지방선거 때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보면서 사람들이 민주당이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원외에 영남에 아무것도 없는 유동철을 선택했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민주당이 영남에 진짜 공을 들이는구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해수부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진짜 전국 정당 하려고 공약을 엄청나게 센 공약을 많이 내놨거든. 여기 우리 당이 호응을 해야 된다. 전국 정당을 만드는 거. 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시키는 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여기 호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징적인 조치가 유동철이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고위원에서 전국 정당 꿈 제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30분까지는 여유가 있군요. 25분 남았습니다. 쭉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워낙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직업이시잖아요, 그죠? 전문가이시고 기본사회 모두들 지금 이제 모습까지 과정까지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최고위원 선거를 나가본 예비 경선에서 포드폰 냈지만 전국 다니기 정말 힘들어요. 이거 엄청 힘든데 지금 이제 며칠째 지금 전국을 돌고 계신데 우리 저 후보님께
질문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 우리 김기현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충북 괴산 네. 박덕흠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삼선하고 있는데 뭐 부산보다 더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까 이제 기본소득 말씀하시고 내란 정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과 내란 청산을 위해서 지방선거에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조금 불합리하게 들리는 것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내란 청산과 기본소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수단이고 목표인지를 분명히 좀 선호를 바로잡으셨으면 하는 목표의식 이것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을 때 허리를 다치지 않는 방법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의 무게에 눌리면 부산은 여전히 그냥 수구의 세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의 무게가 아닌 새로운 여론을 만들겠다라는 각오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어느 최고위원들 모두 1인 1표 주장하고 계신데, 사실상 지난번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에 대한 당내 내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주권자인 당원에 대한 내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되시면서 혹시 공약으로 중앙위원회 해체를 내거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그 중앙위원회가 저는 의원들과 몇 명 이렇게 당에 있는 고위 당직자들이요. 네, 그런 분들의 심하게 얘기하면 카르텔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청산되지 않으면 주권자로서의 당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묻힐 것이다 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그래서 그 점을 좀 분명히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신다면 최고위원 당선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아니 제가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1인 1표는 원래 우리 김웅현 혁신위에서 이제 1인 1표제를 제안을 했고, 우리 혁신위는 1인 1표제를 원론적으로 다 찬성을 해왔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데 우리 혁신위인데, 1인 1표제가 가지고 있는 이번 과정은 진짜 이렇게 토론 과정이 이렇게 완전히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0대에서 20대로 낮출 때까지 그래도 7개월간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져요. 그것도 1인 1표제로 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 험지나 또는 소수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확 떨어진다, 과소대표된다라는 것 때문에 20대1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 과정만 해도 7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토론 과정이 없었습니다. 토론 수기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민주당은 그게 핵심인데, 그 절차를 안 지키고 합의하는 과정을 안 거친 게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소수 첨지나 이런 데 대한 소수 이쪽에도 배려도 없고, 그리고 대의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없고, 그래서 그냥 1인 1표라는 거 달랑 요거만 와 있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1인 1표제 요거만 원하는 반대한다, 다만 1인 1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쭉 했던 거고, 지금은 제가 1인 1표제 반대론자로 찍혀서 맨날 문자 폭탄 받습니다. 1인 1표제 반대한 사람이 뭐 자꾸 이야기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수교 과정이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구나, 어떤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게 알려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 민주당의 대의원 역할은 그냥 투표에 가중치 받는 정도의 역할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하는 거고,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이 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의원은 원래 당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의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울 때 뭘 통해서 지금 관통을 해야 되면 대의원들을 통해서 당의 중요한 의사들이 결정이 됩니다. 당헌 당규 개정하는 것도 저는 중앙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앙위원회 역할이 아니고 대의원의 역할이다. 대의원 대회에서 당헌 당규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의 대리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했어야 된다. 그래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해서 부결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중앙위원회 해체까지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또 해볼만 하네. 박정희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생각이 나서요. 네, 맞네요. 87년에 청산된 표의 과다집계가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 당에 남아 있다는 것이 네. 너무 습관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거기에 감사합니다. 조금 좋은 첨언하자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자체도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부터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또 질문하실 분? 저요. 아, 네. 목소리가 제일 커서. 그러니까 영입 인재 18호로 들어와서 어느 지역구로 가고 싶냐 했으면 그 정도 그 포지션이었으면 충분히 우호 지역,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외곽 지역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부산에 사지에 뭐 사지 중에 뭐 어디다 보내달라 사지를 택하신 이유는 영남 지역에 민주당이 되살아나는데 공헌을 하고 싶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부분이 그 유동철 의원님을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